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 초선 56명이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별도로 5명의 2030 의원들이 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을 거론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성토하자 청와대가 그 여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자,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폭적인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서 대폭 개각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뀐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가 이번 주에 개각에 앞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것부터 갈아치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초선 의원들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그동안 청와대 거수기라고 불리던 민주당의 초선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격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민주당 잘 나갔는데 이제 자기들이 잘 안 되니까 청와대를 험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은 대폭적인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은 청와대부터 바꾸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앙일보에 따르면 무엇보다 최재성 정무수석 경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무수석이 뭘 했길래 이렇게 정부에도 둔감하고 뭐 이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패배 아마 문재인 대통령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지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졌다면 그리고 그 차이가 한 자릿수였다면 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박원순 오거돈 때문에 생긴 선거이고 지는 선거였다. 그래도 선전했다. 잘 싸웠다. 이런 평이 났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서울의 25개구 모두가 오세훈에게 박영선보다 더 많은 표를 줬겠습니까? 오세훈 당선의 충격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초선들이 그동안 입 팍 닫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자, 이 직격탄을 청와대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굉장히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수석 비서관과 비서관들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지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아니, 빨리 좀 바꿔줘. 그래야 내가 대통령 이 후보 캠페인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만 잡아놓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란을 방문하고 13일 날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분위기가 점점 더 개각은 늦춰지고 청와대부터 손을 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번 주 청와대 참모를 대폭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에 이번 주 중에 대통령 비서실 개편 인사 발표가 있을 것 같아 수석 비서관급이 우선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쯤 되면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갈아야 되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갈기도 힘듭니다. 임기 말을 끝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몇몇 수석 비서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람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4.7 재보선에 참패하자 여권에서는 정무수석 책임론이 적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전국을 예의주시해야 할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나. 최재성 수석이 청와대 내에서 갈등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 중앙일보가 인용한 코멘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에 패배하니까 최재성 수석 청와대 내 갈등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갈등. 성격을 보면 능히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선거 정무수석의 책임은 정말 큽니다. 이렇게 참패할 줄은 몰랐습니다. 18%포인트 이상으로 서울에서 졌다? 야, 이거는
내년 대선, 내년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김외숙 인사수석입니다. 자, 김외숙 인사수석,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를 같은 사무실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자, 임명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장수입니다. 현재 수석들 중. 그래서 바꿀 때도 된 데다가 무엇보다도 지난 9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 청와대 당 지도부를 성토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 원칙이 다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정면으로 박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박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사수석의 경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죠. 워낙 관계가 가까우니까 김혜숙은 봐줘라, 손대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최재성 다음으로 지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김외숙입니다. 자, 이미 사표를 낸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후임 인선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최재성 정무수석 밑에서 일했던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교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모르죠. 뭐 또 배재정 정무비서관은 부산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또 봐줄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실에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인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이 이번 참패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는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청와대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개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 그 폭을 두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대폭일 것이다, 소폭일 것이다. 이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 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바꿔야 되고, 이외에도 여러 명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폭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 개각보다도 청와대 인사들부터 바꾸겠다. 이거는 그만큼 화가 뿌리 단단히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세균 총리 당초 이란 방문 직후 사의를 공식화할 계획이었는데 자꾸만 연기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18, 19, 20, 21일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국회에서 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소 미뤄졌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빨리 나와서 내가 이렇게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지금 새 총리, 박지원 국정원장,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김영주 전 한국무협회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주 전 회장은 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1순위였는데 고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지금 청와대는 상당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사실 후임 총리, 장관, 금정 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각부터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청와대에서 이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었는데 자기들이 지금 바뀌게 됐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주관하는 사람은 김혜숙 인사수석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어떻게 앞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청와대 인사 또 개각을 보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